직장에서 내공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직장 내 내공이 뭔지, 내공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내공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셨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이야기이고, 다른 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 공유할까 합니다. 상담하러 오셨던 분은 직장 경력 10년이 조금 안 되는 남자분이셨습니다. 맡은 바 업무만 열심히 하다 연차가 차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셨는데요. 직속 보스로부터 생각보다 인사이트도 부족하고 내공이 약해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공이 약한 게 나 스스로도 느껴지고 팀원들 보기도 민망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새로운 TF를 떠맡게 되면서 대표이사와 매주 미팅을 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엄청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배려심이 좋은 분이라 역량 부족에 대해 뭐라고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지만 나 스스로 주눅이 들다 보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 보고 때는 또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내공이 딸려서 힘들다고 제게 질문을 하면서도 내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역으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 상황에 맞게 내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공이란 업무를 진척시키거나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를 찝어내는 능력이 아닐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업무 영역이라 하더라도 내공의 대상이 되는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과 대화의 대상에 따라 다른 포인트를 찝어내는 것이 내공의 관건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상품을 발굴하고 공급업체를 선정해 판매하는 것이 주 업무인 MD의 경우라면 어떤 상품, 어떤 업체를 잘 선별할 것인지 식별해내는 선관이 내공일 텐데요. 동급의 MD들 중에서라면 업체를 잘 선별하고 품질 평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공이 제일 센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MD를 여럿 거느린 MD팀 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내공의 핵심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MD팀 팀장 입장에서는 A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B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밑에 근무하는 여러 MD들이 수많은 업체로부터 수많은 제품을 공급받을 테니 어느 업체 제품을 선별하느냐 하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팀장의 관심사는 내 밑에 팀원들인 MD들이 발생시킬 매출의 총량과 영업이익 그리고 그 결과값의 변동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특정 제품의 선별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비중이 커서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거나 해당 제품이 속성상 이후 다른 제품의 판매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즉, MD로서의 관심사이자 내공은 팀장의 관심사이자 내공과는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을 만났을 때의 내공은 팀장 관심사와 관련된 포인트를 찝어낼 때 비로소 내공의 형태로 전달되게 됩니다. 즉, 이번 달 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이슈나 동향의 변화, 매출 비중이 큰 특정 상품에서 발생한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내공이 어필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담 오셨던 분이 직속 보스로부터 내공이 약하다는 코멘트를 들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관리하는 팀원들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실무 담당자로서 운영 스킬에만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직속 상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공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짚어주거나 실무자 시각에서의 부분 최적화 노력이 팀장 시각에서의 전체 최적화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내공이 전달이 됩니다. 전자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공급 제품의 단가를 갑자기 원가 수준까지 떨어뜨린 입찰 견적이 들어옵니다.
이때 팀장이 담당 MD에게 그 회사의 최근 영업이익률 변동을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회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후자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영업 마진율이라는 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담당 MD가 공급사에게 압박을 줘서 견적가를 계속 후려칩니다. 팀장은 담당 MD에게 공급업체의 마진을 너무 줄이면 문제가 된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부터 해당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알아채지 않았으면 회사 명성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직급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팀장 말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라는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팀원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거나 더 넓은 관점을 가짐으로써 내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평상시에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내공을 어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 나보다 한참 높은 직급의 사람에게 나의 내공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받는 그 사람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내공 어필의 핵심입니다. 유사 업무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해당 TF를 이끌게 되었다는데요. 대표이사가 이 TF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 프로세스 중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것인가가 대표의 관심사입니다. 기존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영역에 그냥 이식하는 일반적인 절차들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냥 실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프로세스가 적용 안 되는 영역과 이유, 대처 방안에 집중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를 최대한 깊이 있게 파악해서 대표이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할 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 업무만 10년 하더니 역시 보는 눈이 다르군 하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도록 보고 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영역 중에서도 전략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받는 사람의 관심사에 포커싱을 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IT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 불만을 조사해서 이슈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은 팀이 있었는데요. 고객사의 팀장이 사용자 불만의 핵심인 땡땡 포인트, 땡땡 분야가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IT 컨설턴트가 어펜딕스에 첨부된 엑셀 리스트 300 몇십 번째 행을 가리키면서 부장님의 문제 제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엑셀 시트에 대해 다 부족을 해두었는데 왜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고객사 부장이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면 보고서 메인 장표에 해당 이슈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그래서 해당 IT 컨설턴트가 그 다음 취한 행동은 엑셀 시트 해당 페이지를 카피해서 파워포인트 장표에다 집어넣고 해당 부분에 파랗게 반전 마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지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내공이고 뭐고 대화도 안 통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이 부각되려면 주제가 바뀌고 논리 전개도 바뀌어서 그 이슈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공이란 화자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방에 들러서 애의 관심사와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에 갔더니 온 방이 난장판입니다. 방에 널브러져 있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라면 일단 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널브러진 것들 중에서 책이 몇 권이고 레고 조각이 몇 개가 있고 인형이 몇 개가 있고 등등의 형태로 정리가 되면 아, 나름 책을 좋아하는구나. 책은 주로 어떤 종류를 보는구나. 레고 조각들은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구나. 등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가 정리가 될 때 비로소 대화 상대방의 관점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상시 업무 내용들, 기초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대상에 맞는 정리 내용 혹은 인사이트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업무 영상 향상에 의외로 효과가 있는 기술 생각 구조화하기 편에서 업무 현황 분석을 위해 원인과 결과, 대처 방법과 관련된 추상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에서처럼 내 업무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전개될 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역량이 업무 내공을 올리는 연습의 핵심입니다. 정보가 정리되고 구조화되었을 때 필요한 관점에 맞게 뽑아 쓰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대화의 대상이 어떤 관심사로 상황을 바라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황을 구조화시켜 정리하는 버릇을 들이는 습관입니다. 이것만 되면 내공이 센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내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공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습니다.